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눌려있던 물가가 한꺼번에 폭발할 전조 증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유값, 구리값, 그리고 원자재 가격 등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곧 닥칠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와 아직까지는 대비할 길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5,000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오늘 상품별로는 어떤 영향 미칠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제 이슈, 우리 참 전일에 이제 대통령의 날로 미증시가 휴장을 하다 보니까 잠깐 주가 종목들이 잠시 멈춰 있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개장하게 되면서 증시권들 다시 한번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골드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서 매수를 들어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자리값 그리고 전략들 오늘 실전 매매 가능하다고 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 이벤트가 진행이 됐는데 또 특별한 이벤트 저희가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겠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전일 이제 제가 어떤 차트에 네. 대한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하시든 해외 선물을 하시든 차트를 통해서 하는 뭔가 투자 관련 일을 하실 때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차트 분석에 대한 USB를 준비했습니다. 네, 전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상당히 감사드리고 이제 네.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봐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샵 0082에 보내주시는 부분 번호에 샵 0082 그리고 거기에 넘버원 기재해 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그 USB 기술적 분석에 대한 USB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께서 이 USB가 갖고 싶다 하시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아토마스터님 말씀처럼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주식 차트에도 적용이 되는 주식 꿀팁, 차트 꿀팁들이 들어있는 그런 USB입니다. 갖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USB 보내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죠. USB 당첨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까지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커피 쿠폰 당첨자는요.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되니까 지금부터 마구마구 문자 신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 첫 번째로 골드 상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이 백금 가격이 6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투자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골드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백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좀 사라졌는데요. 그리고 지금 달러 약세 때문에 골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또 약세 전환을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골드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골드 가격 1.45%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1,796.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지금 갑자기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 여전히 매도 뷰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든요. 자리값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급락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추격 매도라고 볼 수 있는 따라잡기 매도보다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올림이 올라왔었을 때 주가에 대한 매도 반등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 매도 자리 같은 경우에는 1,808 라인대 가격대로 체크하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1,808 라인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골드가 중기적으로는 조금 매도 쪽으로 하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또 급락세가 나오네요. 아토 동자님. 감사합니다. 다양성을 네. 맞춰드리는 거야 네.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닌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진입값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전일에는 조금 높은 레인지 값을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대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네. 자, 일단 뭐 오늘 골드 전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골드가 여러분들 급락이 나오는 모멘텀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좋은 이슈 하나 브리핑 하나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차트 잠깐 넘어가고 PPT 자료 보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이슈가 가장 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드, 안전자산 골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인 국채 가격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렇게 이슈로 나오게 됐네요. 근데 이제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2월 12일 날 한번 접해서 보았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2일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이제 인프라 관련,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련 이야기로 2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이제 바이든의 언급이 나왔었고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은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정부가 현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때 들어가는 재정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재정 비용을 현재는 증세가 아니라 국채 발행을 통해서 현재 인프라 투자에 대한 투자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은 국채 발행에 통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게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가 같이 나왔고요. 사실은 증세로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셨었는데 왜 국채 발행으로 진행을 했냐? 자, 현재 바이든 정부가 증시권에서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안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투자안을 준비를 했는데 이 투자안 자체를 실행을 하려면은 재정이 필요하겠죠. 즉 돈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 돈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뭔가 지금 뭔가 이제 과세를 통해 이제 증세를 통해서 투자안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민주당에 대한 이제 거부도 있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고용 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현재는 이러한 증여세 부분보다는 국채 발행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공급량이 증가하는 이슈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진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사실요, 국채에 대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국채 수익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즉,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져서 가격대가 하락 형성, 즉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했었을 때 그 영향성을 받는 골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이슈가 전일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내용 자체가 정리가 됐던 부분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미증시가 이제 대통령의 날로 인해서 휴장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안 들어왔을 뿐이지 이 하락에 대한 의견 자체는 아마 전일 미증시가 휴장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전일 한번 주가에 대한 큰 하락폭이 예상이 됐었거든요. 일단은 한 턴이 넘겨진 후에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한번 휴장을 했고 한번 휴식기를 가졌던 상황이었던 만큼 더 큰 급락세가 지금 현상을 나오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골드를 이제 매수뷰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슈가 나온 만큼. 자, 차트 통해서 오늘 이야기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보시면은 현재 이제 일봉 상황 먼저 조금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제 골드에 대한 급락 모멘텀이 어느 정도 거래량을 크게 들어 올리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시가 쪽 구간에서는 이제 1826 그리고 현재 가격대가 1794인 걸 감안했었을 때 대략적으로 300틱 이상 가량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 분석에서 분석을 이제 약간 얘기를 드렸었을 때 골드가 현재 매수에 대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골드에 대한 반등이 나왔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에 대한 모멘텀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양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달러의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 즉 달러에 대한 수요도가 좀 하락을 할 것이다. 달러의 하방을 조금 봤던 그때 이 당시에 반등을 보였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 이후에 이제는 국채 가격대가 국채 부분이 토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골드에 대한 하락을 지금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말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현재 골드와 맞춰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포커스는 국채 가격에 대한 하락 모멘텀이 현재 골드의 주가를 눌려주고 있다는 점.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에서 나왔는데 국채 수익률이 현재 지금 1.25% 정도로 찍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근데 현재 상반기까지 국채 수익률에 대한 모멘텀, 상승 모멘텀 형성이 1.4%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국채 수익률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채 가격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드가 현재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지 않을까. 장기적인 하락에 대한 형태가 아마 6월 달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골드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을 하셨을 때는 1차적으로 국채 관련된 이슈를 한번 체크하시고 달러가 현재 그렇게까지 영향성을 주지는 않고 있어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슈를 영향을 줄 수 있더라도 국채에 대한 영향성이 좀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하방은 국채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골드는 현재 이러한 국채 하방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는 금일자 1800선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내일부터는 1700선, 1800선에 대한 저항대를 계속적으로 시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골드에 대한 트레이딩 자체는 매수보다는 매도의 비중을 두셔서 트레이딩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는 지금 뭐 국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계신데요. 오늘 일봉상으로도 약간의 장대 음봉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에서는 1800선 저항을 확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상품은 국제 유가입니다. 크루드 오일인데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미국에서 강력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기 수요가 급증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럼 당연히 오일에 대한 가격이 수요 상승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다시 한번 내용이 조금 사라졌네요. 자, 이 내용을 제가 미리 봤을 때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실려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 0.32% 상승해서 59.6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60달러 돌파했다가 잠깐 조정받고 다시 한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자, 지금은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여전히 매수 들어주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이제 트레이딩 하시려면 어떤 자리값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어제 유가에 대한 매수뷰를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다시 매수 팻말을 드렸던 거는 그 자리값도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유가는 매수 타점 58.70 라인대 체크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와 동일하게 58.70달러 선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리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최저점으로 봤을 때 59.33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58.70달러는 언제쯤 올 것 같으세요? 주가가 언제 그 자리까지 오고 목표가까지 오는 거는 저희가 맞출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어려운데. 일단은 네. 제가 봤었을 때 미증시 개장하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장 후에. 네. 왜냐하면은 지금 눌리는 추세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가파른 곡선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증시 개장 이후에 추가 하락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점을 한번 깨주고 제가 원하는 58.70 라인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장 후에 나스닥 한번 살펴보고 또 크루드 오일까지 한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58.70 라인에서 매수뷰를 주셨고 한 9분 전쯤에 최저점을 찍었어요. 1분봉 상으로. 그다음에 가파르게 V자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유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진짜 이게 단기성 타점, 그러니까 단기성 지금 기본 단기성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9.30 라인대에서 반등해가지고 이제 상승 시점을 잘 돌리고 있는데 아마 미증시 개장까지는 아마 60불 정도는 계속적으로 잡아주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아마 미증시 개장 이후에 60불에 대한 뭐 공방이 한번 토론이 되지 않을까? 뭔가 계약서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뭐 이슈랑 함께 오늘 유가에 대한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사실 제가 유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드렸었어요. 이제 유가에 대한, 뭐 특히 원자재 시장에 왜 매수세에 대한 바람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현재 경기 개선에 대한 요점이라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시장에서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원자재 선물들은 많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 대한 하방과 상승 모멘텀이 나왔었을 때, 즉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뭐 차트적으로 나왔었을 때 상승에 대한 의미는 좀 좋은 의미거든요. 즉 실물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의 뭐 인프라 투자 확대안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부양책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증시권 속에서의 이제 랠리 자체가 현재 원자재 시장 쪽에서 이제 큰 상승 바람을 불어주고 있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기본적 해석으로 이 종목을 봤었을 때는 매도 관점은 아직까지는 보기가 어려운 거죠. 아직 때가 아직 안 된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유가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종목들을 좀 보실 수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게 전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고점하고 저점을 예측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추세와 반대로 들어가는 영매매가 가장 위험하지가 않을까. 현재 지금 5일이 지금 거래일 평균으로 거의 한 지금 7일에서 8일 정도 가량 연매수 추이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적으로 상승 과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그 종목에서 이제 음봉 한 번이라든지 한번 큰 위쪽에서의 저항이 한번 오게 되면은 유가가 슬슬 내려올 시기가 됐나? 혹시나 이제 고점 라인대를 찍고 내려오는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 건가라고 조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점이 아직까지 더 남아있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65불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일단 오늘 금일자 58.70에 대한 지지 구간을 왜 제가 타점 값으로 정해드렸냐면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예전 시가, 종가 쪽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매수비를 드린 거고, 사실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뭐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추세 흐름이 매수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는 이제 5일선에 대한 랠리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일선 랠리 갱신은 간단합니다. 자, 주가에 대한 캔들 자체가 5일선을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그림을 이제 5일선 랠리라고 보는 건데 이때는 사실 주식이든 선물 종목이든 가장 호조세 즉 상승에 대한 부분 모멘텀에서 건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5일선 이제 강력한 상승 랠리가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58.70 라인대를 단순하게 예전 고점에 대한 부분 이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캔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유가가 상승 랠리를 한 8일 정도가량 진행을 했고 고가 라인대를 형성한 이후 그리고 나서 이제 음봉에 대한 꼴로 한번 마감이 됐었을 때 이때 단기적인 조정이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눌림 자체가 한번 다 보여준 것이다. 지금 현재 차트가 워낙에 이제 상승 곡선이 가파르고 캔들이 좀 짧다 보니까 보기가 힘드실 텐데 그 다음 캔들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0불 라인대, 즉 59불에 대한 안착 캔들과 동시에 캔들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의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추세적 의미가 강한 이제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추세를 보여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캔들이다 보니까 현재 예전 이 캔들의 종가 라인대와 더불어 이 캔들의 봉중심 가격대까지 섞어서 보게 된다면은 사실 지지대가 많이 겹쳐 있는 자리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8.70 라인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60분 봉상 체크를 하시더라도 58.70 라인대를 한번 단선을 한번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예전 저항대 자체가 크게 잡히거든요. 근데 이 구간대를 크게 양봉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세를 다시 보여줬기 때문에 저항대가 무너지고 그 자리가 현재는 다시 한번 내려왔었을 때는 지지대로 변곡 시점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자 58.70 라인대 한번 크게 내려온다면은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가에 대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가에 대해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58.70 라인 매수 진입을 주셨고요. 자세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토 마스터님처럼 차트 그렇게 딱딱 보고 캔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원하시는 분들 이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차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이 요만한 USB 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해외 선물 넘버원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받는 사람 문자 샵 0082번에다가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USB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상품으로는요, 나스닥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150포인트 이상 상승 출발을 했다. 이 주가에 대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노리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소식은 없이 이 볼텔리티, 변동성 지수가 조금 20포인트에서 한 20포인트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지금 이런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보기 전에 나스닥 시세 한번 먼저 살펴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28% 상승해서 13,843.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나스닥은 매수인데요. 자리값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나스닥이 저는 13,760선까지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동일한 가격대에서 매수 포지션을 보고 있는 거죠. 13,760 라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13,760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셨는데 나스닥이 지금 13,842잖아요. 그러면은 한 60포인트 맞죠? 60, 거의 80포인트 정도 80% 내려와야 정도까지 되는데 내려와줘야죠. 개장 후에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 네. 나스닥이 오늘 오전 오후 시간대에 이제 13,900선이라는 가격대를 한번 찍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뭐 상당히 좀 심도 있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이제 한번 휴장이었고 뭐 이제 주말까지 껴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청산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오늘 뭐 장 초반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눌림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수로 그대로 가지 말고 눌림 시작으로 주가를 다시 들어 올렸었으면 좋겠거든요. 눌림 네. 이후 상승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미증시 같은 경우에 너무 탄탄한 이제 재료 자체를 가지고 있죠. 이제 저도 이제 방송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이제 부양책 관련 이슈가 이제 사실 이제 증시권을 계속적으로 상승권을 유지를 해주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강한 재료가 있다 보니까 이제 네. 나스닥에 대한 뷰 자체를 매도로는 보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 1차 타점 목표값이었던 13,800 라인대까지도 1차적으로 돌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14,000 근데 이거 14,000 말이 되겠죠. 14,200선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또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상승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현재 시가 그러니까 13,840 정도 되는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한 400포인트 이상에 대한 상승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분을 언제까지 조금 탄탄하게 유지가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부양책 부분에서 실업수당이 종료되는 날 전까지는 나스닥이 상승 추세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실업수당이 종료일이 언제냐? 네. 3월 14일 기준까지는 나스닥의 상승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날짜로 봤었을 때도 거의 한 달 정도가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래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17일에서 15일 정도까지는 나스닥이 지속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고점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나스닥이 이제 부양책으로 오른다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스닥이 오른다 좋은데 사실 이제 긍정적인 시장에서 조심을 해야 될 건 이제 변수적인 부분, 조금 주의할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시권 속에서 그러니까 증시에서 뭔가 투자자로 참여를 할 때 가장 걱정하는, 특히 지수 선물에서 매수 매도를 결정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부양책에 대한 이제 지지로 나스닥이 오르긴 하는데 이로 인해서 뭐 부양책과 이제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경제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미국채 10년 수익률이 상당히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슈 자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1.2%에서 현재 상반기까지 2021년 상반기까지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1.4%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멘텀에서 국채 수익률이 대략 한 0.2% 정도까지가 상승폭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에 대한 상승이 사실 위험자산 부분에서 이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연준에서 통화 정책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수준을 계속적으로 지킬 것이다. 물가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금리 상승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용인을 하고 있는 상태다. 즉 금리가 오르든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금리가 오르더라도 크게 증시 즉 지수들에 대한 움직임에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나스닥에 대한 상승 모멘텀에서 국채 수익률에 대한 즉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안개가 걷혀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모멘텀을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일단 오늘 금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760에 대한 가격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이 예전에 이제 주가단에서 잠깐 가격 이동 평균선 하나만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에서 저희가 쓸 이동 평균선은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5일선하고 이제 21선 위주로 좀 사용을 해요. 뭐 저도 61선하고 뭐 11선도 이제 61선, 121선도 사용하지만은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뷰 관점에서 볼 때는 5일선하고 21선만 보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근데 지금 예전에 나스닥이 현재 관점에서 이제 21선에 대한 이탈폭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재차 회복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5일선에 대한 재차 지지까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관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게 되면서 나스닥에 대한 과열 추세가 한 대략 증시 기간 일수로 한 7일 정도 가량 이제 연매수 추이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 수요일자에 이제 큰 급락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 보시면서 한번 조금 출렁이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나스닥이 이때 당시 시가 기준으로 거의 한 200포인트 이상 급락세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연출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세에 대한 변화인가 또는 이제 금리에 대한 상승 압박이 한번 주가 지수에서 한번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이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한번 지나가는 폭풍이다. 단기적인 하락 조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 꼬리만 주고 다시 몸통은 5일선 위로 종가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이 캔들이 나중에 이제 매매할 때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타점을 매길 수 있는 캔들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리선인 거죠. 시가와 종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단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 레인지 구간대는 700 라인대와 이제 640 정도 되는 가격대입니다. 근데 제가 현재는 이제 이 시가와 종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때 당시 수요일자 목요일과 금요일 날에 이 캔들 시가와 종가에서 다 지지를 받고 들어 올렸었어요. 그리고 800선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예전 고가 라인 대 구간대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 분봉이라고 보기보다는 중기 분봉, 60분봉 관점에서 나스닥이 13,760 레인지 구간대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지지대와 저항대가 확실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전 760 라인대, 즉 800선에 대한 그 목표값을 이루지 못하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추후에 회복이 나왔음에도 760 근처에서 계속 지속적인 하락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이때가 미증시 개장했을 때였거든요. 즉 가장 활발한 거래 시간대에도 뚫지 못하다가 이제 다음 날 뚫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즉 760에 대한 저항대가 현재는 돌파 시점을 바뀌었고 추후 안착까지 진행돼 있으며 현재 눌림시 가장 매수 대응으로 보기 좋은 자리죠. 왜? 예전에는 저항으로 봤던 지지의 가격대가 현재는 지지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변곡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격대까지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저는 감사하다고 넙죽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일자 나스닥 트레이딩 관점 보시면서 혹시나 13,760 가격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매수 진입 포인트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은 뭐 13,765면 땡큐 하고 바로 매수를 들어가도 좋을 그럴 자리라고 하셨고요. 오늘 꼬리를 달더라도 5일선은 지지해주는 모습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개장 전에 짧게 유로 FX까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달러가 3주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조금 옅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 연간 수익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비관론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예상치 못하게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중요성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비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유로 FX는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유로 FX는 0.12% 하락해서 1.21090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달러와 유로 FX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뷰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확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시다가 매수로 딱 들어주셨는데요. 일단 자리값을 확인해 볼까요? 네, 유로 FX 진입값은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까쯤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현재 값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유로 FX 차트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로 FX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지지대에 지금 도달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은 가격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1.20920 라인대 보겠습니다. 1.20920 라인대까지 매수 타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0920 달러 선까지 기다렸다가 유로 FX는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요. 자세한 전략을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이제 유로 FX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차트를 조금 더 보시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일 방송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었죠. 네. 주가의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뭔가 방향성을 보여주기는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박스에 대한 모멘텀이 네. 한번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반등 시세가 이제 이 구간에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90.95 라인대라고 이제 자리값을 좀 체크를 해드렸고, 이제 주요 예전 저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선, 그리고 상단에 대한 지저항값 같은 경우에는 250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달러가 뭔가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기간적인 관점 봤었을 때는 달러가 박스 형태를 띄울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달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을 보여주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제가 이제 유로 FX를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달러가 이제 중간 정도에서 하락을 한다고 보는 건데, 현재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600 정도 언저리에서 눌림 자체가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90.630 정도. 그러다 보니까 유로 FX를 빗대해서 본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0920 라인대 타점까지가 아마 지지 반등으로 볼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아토마스터 말씀하시는 와중에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3대 지수 상승 출발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4% 상승, S&P 500 지수는 0.3% 상승,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0.38% 상승하면서 14,14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은 어떤 변동성 보이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현재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니 S&P 500 0.27% 상승해서 3,942.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도 강보합권입니다. 13,834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은 $60 선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인데요. 59.99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급락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1.7% 하락해서 1,79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약보합권입니다. 1.2112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함께 나스닥 선물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하자마자 장대 양봉 그리면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네. 자, 현재 근데 나스닥이 저항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쭉쭉 상황에서는 올라가네요. 현재 868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800?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13,868포인트에서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868 말씀을 정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윗골이 달면서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오. 자, 여러분들 여기 제일 중요한데요. 네. 지금 미장 시가 라인 때 체크하셔야 됩니다. 13,835에서 지지 확인 중요하고요. 이 구간에서 한번 이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은 나스닥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을 더 확대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835에 대한 지지력이 유지가 된다면은 1차로 865포인트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오. 말씀드렸던 68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일단 미증시 시가 내려오는지 보깁시다. 지금 자, 35포인트 더 아니, 내려갔어요. 잠시만 볼게요. 이탈했어요. 아니, 지금. 이탈 아닙니다. 이거 아닌가요? 꼬리예요, 오. 꼬리. 네. 와, 딱 정확하게 35포인트에서 꼬리 달고 다음 분봉으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네네네.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현재 지금 시가 라인 대 미증시 개장 시가 라인 대를 잡아주느냐 못 잡아주느냐 싸움이에요. 네. 자, 이게 가장 시초가 매매를 보기 좋은 자리긴 한데 네. 이 구간 때 유지 못하면 820 라인 때까지 밀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700선 후반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와, 근데 오늘 장 초반에서 지금 미증시 딱 개장 시가 쪽에서 엄청나게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네요.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가 한번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계속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850 라인대를 잡아주는 겁니다. 835에서 상승뷰가 나온 다음에 850 라인대까지 연결까지 나온다. 그리고 고가 쪽 아마
868까지는 열려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자, 아니 근데 우리 아토마스터가 예상한 것처럼 13,835라인에서 계속 꼬리 달면서 네. 저항 지지를 막아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항상 그 미증시 개장 전에는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 초반 이렇게 장이 열려 있는 7시 기준 시가가 아니라 네. 나스닥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장이 열리는 시가 기준을 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 그 구간에서 시가를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했는지 아니면 하락으로 출발했는지 만약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럼 내려오게 되면 지지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좀 약하네요, 여러분들. 아, 약한 건가요? 네, 좀 약하죠. 왜냐하면은 그대로 한번 뚫고 제가 좀 원하는 목표 지점인 868 레인지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네. 시가 쪽에서에 대한 지지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것 부족한가 같습니다. 봐요. 네. 지금은 뭐 양봉과 음봉이 대치를 이루면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스닥이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다 보니까 약간은 평소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토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개장 시초가를 잘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오늘 13,760포인트 한번 자리값 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토마스터처럼 조금 더 차트 공부 자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해외 선물 넘버원 애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USB 안에 모든 꿀팁이 다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샵 0082 받는 사람에다가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USB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 당첨자는요. 방송 말미에 발표되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개장을 했으니까 나스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네. 지금 나스닥도 나스닥이지만 나스닥이 지금 사실 뭐 볼 게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미장 시가 쪽에서 엄청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미증시가 개장하자마자 방향성은 좀 주고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골드 한번 다시 한번 보으면 좋아서. 네, 골드가 지금 또 급락세가 네, 한번 연출이 된 커지고 것 같아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자, 현재 지금 이제 골드 이제 5분봉 기준으로 장이 시작하게 되면서 미증시 개장을 딱 시작하면서 저점 라인들을 찍고 반등 모멘텀을 보여줬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일봉상에서 예전 저점 라인대가 84 라인대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예전 시종가 레인지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그 음봉을 한번 크게 만들어주고 이제 다음날 상승표를 받았던 종가 라인과 시가 라인 때까지 지금 구간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1790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그 구간에서 현재 1차적인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지금 골드가 매도 모멘텀을 형성하더라도 단기간점에서 추격 매도는 많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네. 워낙에 각도가 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뭔가 이제 큰 눌림이라니까 파동에 대한 부분 모멘텀이 나오진 않고 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급락에 대한 모멘텀이겠죠, 당연히. 이제 큰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골드에 대한 매도 기회가 한 번은 조금 단기적인 박스나 횡보가 한번 이루어진 다음에 자리값을 진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 시점에서 한번 들어 올리는 그림이 한번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꼭 걱정이 되네요. 어떤 것? 현재 아까쯤에 골드를 네. 제가 매도 포인트를 1808 라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거의 한 좀만 더 올라오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 골드가 현재 미증시 개장하고 예전 저점 라인대였던 1784 라인대까지 밀고 내리는 추세가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60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1760가. 1760이요. 네. 즉 저점에 대한 확대폭이 현재 상황에서 한 200틱 정도 가량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야, 오늘 미증시가 확실히 한번 휴장을 하고 나서인지 모르겠는데 유동성이 종목별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지금 증시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현금 확보를 해두고 있다가 네, 네. 이제 막 빵 하고 발사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이죠, 확실히. 오. 좀 참았다, 우리가 주말과 이제 네. 미증시 그러니까 휴장일 때 좀 참았다. 이제 한번 제대로 주가 움직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어가지고 3월 14일 전까지만? 네네네. 오. 그래서 아무튼 골드는 현재 지금 1808 라인 대 매도 대응 유효합니다. 네. 다만 저가 라인 대 1784.6 라인 대가 밀리게 된다면은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한 12시 캔들까지는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대략 30분, 22분 정도 종가 마감이 나오는 캔들까지는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현재는 1808 유윤한데 저가 밀린 시에는 관망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망으로 보시라는 소리입니다. 저가 밀리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크루드 오일 잠깐 한번 보면서 다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오일이 미증시 개장을 하고 나서 살짝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에서 놀고 있죠. 자, 개장 이후 때 60불 라인대에서 지금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유가는 굳이 트레이딩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굳이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나스닥이나 골드 위주로 조금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개장이 열리고 나서 미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유가에 대한 가격대가 지금 60불을 안착시킬 거냐 아니면 무너뜨릴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약간 좀 기울기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값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수익이라든지 손실 부분이 사실은 지금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너무 그 확률성이 높은 자리다 보니까 많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투기성이 높은 종목이라서. 관망을 하는 게 낫나요? 네, 관망하세요, 여러분들. 골드와 나스닥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하고 골드. 오늘은 조금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58.70 라인 대 내려오기 전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8.70 라인에서 다시 한번 골드는 오일이요? 네, 오일이요. 네, 오일은 그렇게 기다렸다가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골드는 오늘 1789 라인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지지선을 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상품 볼 거 있으신가요? 나스닥을 좀 더 봐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드리고요. 네, 나스닥이 지금 하락폭이 조금 나왔죠.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미증시 시가 라인대가 13,835 레인지.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봉에서 딱 캔들을 보시면은 오늘 시가 라인지가 이제 829 라인대구나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나스닥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는 미증시가 개장한 11시 30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장을 함과 동시에 심리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미장 개장 시가라는 하나의 가격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 가격대 하나 체크를 하시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자 미증시 시가 라인대가 835 레인지 구간이었었는데 이 구간대에서 상승폭으로 먼저 가주니까 초반에 지지로 잡아주었고요. 이 가격대가 다음 캔들로 음봉 마감을 좀 크게 보여주다 보니까 올라왔었을 때는 매도 눌림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없어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없는 전략적인 가격대가 미증시가 개장하는 시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구간에서 상승으로 시작해가지고 세 캔들 이상 상승뷰를 만들어주느냐 또는 만들어주지 못하느냐로 시초가 대응은 1차적인 가능성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은 그 추세가 한번 1차적으로 결정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나스닥을 하실 때 특히 미증시 개장하고 났을 때 매매하실 때는 특히 나스닥 개장 시가 라인 때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또 그 이관대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현재 상승과 하단에 대한 박스가 한번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가 쪽에 대한 보합 싸움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크게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 기준에 60분 이거 여러분들 하나만 좀 체크하실게요. 자, 제 기준에 오늘 60분봉 마감 라인대가 835 라인대 위로 종가 마감한다. 60분봉 종가 라인대가 그러면은 상승비로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 네. 오늘 트레이딩 관점 좀 더 요약해서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835가 지지 나오면서 종가 마감을 하면 다음 날에는 추가적인 매수를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는 휴장을 했는데 오늘은 또 개장을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빨리 흘러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시던 커피 쿠폰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8711님 그리고 1717님
커피 쿠폰 당첨되셨고요. USB 당첨자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넘버원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이 USB 갖고 싶으시다고 삼행시를 또 보내주셨어요. 삼행시. 제가 한번 네. 읽어볼 테니까 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넘치게 먹여주는 방송. 벌써 수익이 한가득. 원자재 상승에 대박나슈. 원자재로 수익을 내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시고. 아또님께서 USB 좀 챙겨주시죠. 네, 그러고 싶다. 저 가서라도 보내드리고 싶네요. 확실히. 진짜 꼭 우리 시청자 분께는 USB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에 정말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토마스터와 함께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라토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